반갑습니다. 기업 분석 공모전 넥센타이어에 대해 발표하게 된 DBT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선정 기호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모전에 명시된 조건 중 부울경 지역에 본사를 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조원 개인들의 조건으로 성장성, 경쟁력, 기술력을 두었고 추가적으로 동아대 출신 인물이 창립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토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회사 중에서 저희는 넥센타이어를 주목했는데요. 먼저 넥센타이어는 양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대 회장인 강병준 회장은 동아대 출신입니다. 이어서 성장성입니다. 넥센타이어는 4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25년 1분기에는 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본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 VR과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보아 경쟁력과 기술력 또한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넥센타이어를 선택하였습니다. 기업 소개입니다. 먼저 넥센타이어는 LT, 라이트 트럭, PC, 패신저카 타이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타이어를 RE라고 하는 애프터마켓과 OEM이라고 하는 완성차 업체 거래 방식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거래 시장입니다. 해외와 국내로 나눠서 살펴보면 넥센타이어는 해외는 OEM 중심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등에 공급하고 있고 국내는 OEM뿐만 아니라 RE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타이어 산업의 특성인데요. 타이어 산업은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고 자원 집약적 사용이며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사용이고 노동 집약적 산업이며 원료의 회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업 분석 목표는 넥센타이어가 어떤 가치 제한을 가지고 어떤 시장과 어떤 환경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에 이를 염두에 두시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추구 가치입니다. 넥센타이어는 트렌디, 이노베이션, 캐링이라는 핵심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공유적 가치, 혁신적 가치, 정서적 가치로 해석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유적 가치입니다. 넥센타이어는 지속될 수 있는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ESG를 통해 그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타이어 기술 확보, 주기적인 인권 영향 평가, 윤리 경영 실천이 그 예시입니다. 나아가 ESG위원회와 내부 통제로 ESG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적 가치입니다.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기술력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R&D 투자 증대를 통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 8년 연속 GM 우수 품질 공급 업체 성장 등의 성과를 달성하며 기술 혁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가치입니다. 넥센타이어는 공감이라는 감성적 유대를 토대로 한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넥스트 레벨과 같은 고객 중심 렌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제공하고 상세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과 외부 내부 환경을 분석해 봄으로써 넥센타이어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저희는 5가지 경쟁 세력 부분으로 외부 환경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급자입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재료 비용의 구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21%를 차지하고 있는 천연 고무는 전량 동남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 고무, 코드류와 같은 다른 재료들도 국제 유가 영향을 받고 있고 운송비도 원가 영향을 주므로 공급자의 협상력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넥센타이어의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매자 협상력입니다. 구매자 협상력은 높은 편이지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OEM 판매 비중이 RE보다 높기 때문에 거래 회사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거래 구매자의 후방 통화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신규 진입 위협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타이어 시장은 막대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비가 요구되는 자본 기술 집약적 사업이므로 신규 진입자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존 기업에게는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한 재무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네 번째로 대체재 위협입니다. 타이어의 직접적인 대체재는 없습니다. 자동차의 필수적인 내력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체재 위협은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내 경쟁입니다. 타이어 시장은 성숙기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신흥국 시장은 여전히 성장 여력이 존재합니다. 이제 내부 환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밑에 주활동부터 보시면 구매 측면에서는 넥센 타이어는 크게 강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내부 환경 분석은 이제 국내 3사를 비교를 해서 작성을 하였는데요. 재무 분석에서 설명한 것인데 규모의 경제 달성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생산의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의 비용이 정말 낮아 제조 원가의 감소에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인 생산 능력과 공장 가동률이 낮습니다. 유통의 측면에서는 매출대비 가장 많은 공장과 기업 커넥션을 가지고 있기에 효과적인 유통이 가능합니다. 마케팅과 영업 측면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였고 또 넥센이 후원하는 팀들의 인기와 성적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에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값싸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방금 말했던 넥스트 레벨이 있습니다. 그 넥스트 레벨을 통해 기업의 정서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내 한정이고 해외 아리 서비스는 해외는 아직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넘어서 위의 보조 활동으로 넘어가자면 먼저 기업의 구조는 해외에 비출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아리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제사 매출 기준과 시장 점유율이 가장 낮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인적 자원은 넥센 유니버스라는 HRM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고급 인력을 관리 육성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타이어 산업 시장 특성상 노동 집약적 사업이기에 타이어 시장에서 공장 인건비를 타사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재무 측면에서는 부채의 크기가 가장 작지만 동시에 기업 신용 등급 또한 가장 낮아서 높은 이자율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개발 및 인프라에서는 기업의 정서적 혁신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 타이어 부분에서 매우 높은 진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의 규모가 가장 작다 보니 절대적인 R&D 투자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정리하자면 넥센은 효과적인 스포츠 마케팅과 낮은 감가상각비, 해외 OEM과 가성비 좋은 고급 인력들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어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분석을 해보면 핵심 파트너들에게 생산 공장과 R&D 센터라는 핵심 자원을 통해 타이어 제조, 마케팅, R&D 핵심 활동을 제공하고 이것들을 프리미엄 오일, 고인치 타이어와 같은 혁신적 가치, 넥스트 레벨, 렌털 서비스와 같은 정서적 가치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품질 보증과 무상 점검 서비스 케어, 1대1 케어 같은 것들로 이런 가치들을 확장을 했습니다. 재무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기업은 결국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 분석을 통해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매출액만 단순 비교해보면 한국, 금호, 넥센 타이어 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넥센 타이어는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료를 보시듯이 아직도 시장 점유가 가장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성을 보자면 먼저 ROE 모두 넥센 타이어가 타사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로 제조 원가가 높거나 회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활동성 밑에 보시면
회전율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 제조 원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 자료는 3사의 비용 구조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운임료의 가격인데, 금모, 한국 모두 이제 9%, 5%라고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넥슨은 무려 18%라는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동비가 결국 제조원가에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2022년에 마이너스 1336% 감소했는데요. 운임료 보시면 2022년 가장 높고, 영업이익 증감이 이제 운임료가 높을수록 다 음수로 이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정성입니다.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보다 타사와 비교해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부채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나 건전성이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성입니다. 위 재고자산 회전율 수치를 보시면 넥슨 타이어가 제일 낮습니다. 이는 재고가 가장 많이 쌓인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재고는 심도 있게 관리해야 할 비용의 측면이고, 타이어는 크기가 커서 재고 관리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넥센 타이어라는 기업을 평가하자면, 넥센 타이어는 공유, 혁신, 정서적 가치를 앞세워서 타이어 시장에서 고품질과 프리미엄 오일, RE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지만, 높은 공급자의 위험, 특히 운반비의 토제 불능으로 인한 제조원가의 증가로 인해 낮은 수익성을 띠게 되고, 이는 기업의 핵심 가치였던 혁신적 가치를 대변하는 R&D 투자 비용이 시장에서 가장 적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운반비의 통제 가능 여부가 넥슨의 향후 기업 성과를 결정할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